계속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자, 교재 15쪽입니다. 자, 우리 강의 자료에 지식 습득 방법 15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요, 15쪽 사실 원래 뭐 위에서부터 쭉 읽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지난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8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자, 첫째, 권위주의적 방법이다. 자, 아인슈타인은, 뭐, 링컨 대통령은, 에디슨은, 뭐 이런 거요. 이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이 권위예요, 이게. 일단 틀리든 말든, 선생님이 적으라고 해서 적었어. 끝이에요, 이게. 아니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어떤 분들은 당황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하라고 했어. 지식 습득 교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해서 난 했어. 원인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결과 내가 했다. 끝. 자, 이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적 방법이에요. 권위에 의존한다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둘째, 신비적 방법이다. 자, 지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 우리가 종교적인 말, 종교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계시, 예언이라고 하죠. 초자연적 현상.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학, 이 책에서 의미하는 조사 방법론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이 신비적 방법을 거의 미신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 방법론, 이런 연구 방법론은 그 나름대로의 아주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신비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학에서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신학. 그게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하여튼 여러분이 믿는 또는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이건 중요해요. 아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난 굉장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 믿어야죠. 믿음 있잖아요. belief. 나는 믿는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를 이제 보통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신비적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뭘 믿어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종교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고 배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잖아요. 셋째, 이성적 방법이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조사 방법론. 자, 인과관계. A는 B다. A, B, C는 D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서 작성, 통계 분석. 이런 게 이제 이성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내내 해야 될 걸. 자, 넷째, 관습에 의한 방법. 관습 방법이죠.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동네에서는, 자, 이거는 관습이에요. 과거부터 이어진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났어. 동네에서, 여러분 이제 아마 어릴 때를 잘 떠올려 보세요. 나 태어났어.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이 관습을,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에서는 관습을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연구 방법론입니다. 나라는 연구자는 정말 그 동네 가서 살아봐야 되겠어. 이제 보통 그걸 민속지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아마존 강 근처에 사는 원시인이라고 표현, 그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또 안 된다고 얘기하죠. 원주민들. 현지 방법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현지에 내가 가는 거예요. 연구자가 가는 거예요. 나는 원주민하고 같이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를 나는 알고 싶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기 전에 꼭 이 의식을 꼭 해. 여기는 아프면 꼭 뭘 해. 야, 근데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저 나무에서 또는 저 풀에서 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하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이거는 이제 관습을 관찰하고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동물하고 같이 산다. 보통 이제 침팬지, 고릴라 연구 같은 거예요. 나는 인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인간 이전에 뭐가 궁금해. 근데 제일 비슷한 게 보통 우리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인간하고 얼마나 비슷한지가 궁금해.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숲속에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나도 인간이라기보단 나도 그냥 하나의 동물로 그냥 가만히 뭐 아침에 일어나고 뭐 자고 뭐 나도 그냥 거기서 아무거나 좀 먹고 해보자. 다만 이제 기록할 것만 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쟤네는 뭐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거를 통째로 연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습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자, 다섯째, 상식. 그거 원래, 야, 넌 그거도 모르냐?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을, 이거를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요. 야, 한국인한테 그것은 상식이다? 그거 모르면은 바보다? 이거 측정하려면은 일단 제가 벌써 답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을 조사를 해야 돼요. 벌써 그럼 5천만 명이잖아요. 이 상식은 어려워요, 조사하기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방법론에서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속담, 고사성어, 야, 그 나라에서 그 속담은 한번 딱 말하면 통한다. 이런 연구들은 이제 우리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이제 인문 영역, 어문학 계열에서 다룹니다. 야, 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잖아요. 근데 낫을 모르면 꽝이에요. 이거는. 이 낫이라는 농기구를 모르면, 그 다음에 기역이라는 글자를 모르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야, 쟤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는. 진짜 낫이 뭔지 몰라요. 요새 아주 이제 어린 학생, 낫? 야, 삽은 내가 알 것 같은데 낫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세대 차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가 아주 복잡해져요. 상식이나 관습 같은 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경험의 이게 사실 경험을 측정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겪으실 연구 중에서 경험을 측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 너 갔다 와봤어? 너 해봤어? 자, 귀하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만족도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강의 평가할 거예요. 자, 김영재의 사회복지조사론 강의를 듣고 나서, 자, 강의를 안 들었으면 평가를 못해요.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측정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경험이요. 경험을 측정하는 게 대부분의 연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팠어. 이것도 어려운 연구예요, 사실은요. 자, 아팠어. 아픈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인구의 거의 절반은 뭔가가 아파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좁힙니다. 정신이냐, 육체냐. 자, 육체. 자, 여기서 또 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부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팔 부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연구를 하겠다. 자, 이제 뭐 왼팔, 오른팔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럼 뭐 어릴 때 뭐 태권도 하고 뭐 축구하다 부러진 경우 있잖아요. 근데 축구하다 보면 발이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팔 부러지는 사람만 보자. 경험한 거 아니에요. 경험했었다. 자, 여기서 아주 미묘하게 또 나눕니다. 아팠는데 완전히 나았냐? 아프고 있는 거냐? 현재 진행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에 관련된 측정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배우셨던, 앞으로 더 배울 조사 방법론입니다. 그다음 대중매체. 자, 거기 뭐 이제
그 7째 방법이에요. 15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 대중매체. 대중매체에 반영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거죠. 뭐 뉴스에 나오니까 진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건 가짜 뉴스야. 페이크. 가짜 뉴스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지식을 얻는데 이 조사 방법은 얻는 방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까의 방법이에요. 그래, 난 이거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데, 난 이게 궁금한데, 때에 따라서는 나는 소비자가 궁금해. 나는 소비자가 궁금한데, 눈에 보이는 소비자 말고, 잠재적인 눈에 안 보이는 소비자를 한번 좀 측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15쪽의 맨 아래 줄입니다. 8째, 과학적 방법. 이론, 가설, 관찰, 일반화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는 경험의 일치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계속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요 정도만 말을 합니다. 이론. 뭐 우리가 인간의 욕구라 그러면은 먹고 자야만 되는 욕구, 생리적 욕구죠. 근데 생리적 욕구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나는 그 중에서 먹는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겠다. 가설. 많이 먹을수록 행복하다. 많이 먹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 뭐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 나름대로 관찰을 합니다. 뭐 측정을 해도 되고요. 과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야, 난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너도 한번 똑같이 해봐. 맞아. 과식을 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나도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 너는 어때? 이게 일반화가 되고 반복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단한 관찰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론, 가설, 관찰, 반복해서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까지의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